자, 인문예술 4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랑케와 실증주의 사학입니다. 얘들아, 사학이면 뭐야? 역사학, 그쵸? 역사, 사자죠. 그래서 역사학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제목에서처럼 랑케라는 인물이 뭐 주장한 그러한 내용들, 역사학에 대한 이런 랑케의 관점, 그쵸?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30페이지 박스를 봐주시면은 이 글은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랑케, 그쵸? 랑케 학문적 업적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불리고 있는 실증사학,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랑케 사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이 글을 쓴 글쓴이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랑케는 제도적 방법론적으로 역사학의 확립에 기여하고 동서양 각국의 근대 역사학 수립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제공한 사람 맞아. 하지만 사료 검증의 원칙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는 랑케 사학을 받아들이면서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거나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부르게 되는 혼동이 생기게 됐다는 거야. 그럼 글쓴이의 견해는 뭐라는 거야? 실증사학? 아니다. 실증주의 사학? 아니다라는 거야. 누구의 견해가? 랑케의 견해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랑케의 그러한 사학을 실증사학과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여길 때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오류다. 혼동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을 보시면 글쓴이는 이것이 근대국가 건설이 요구되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까닭에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범한 학문적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되게 글쓴이의 견해가 이제 나타나는 그런 약간 논설문 같은 그런 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1문단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고자 한다라는 랑케의 말만큼 역사 이론서에 많이 인용되는 구절도 드물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랑케의 말처럼 이제 역사 이론서에 많이 등장하는 말은 없대. 그만큼 랑케는 되게 많이 등장을 하나 봐요. 이런 역사 관련된 거를 얘기할 때 말이죠. 랑케는 지금 1, 2, 3, 세 가지로 이제 이 랑케가 말한 거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박식한 문헌학자이자 역사가였을 뿐만이 아니라 랑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젊은 학자들을 국가문서, 보관서로 보내어 역사 연구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배우도록 이끈 혁신적인 스승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면밀한 대조와 분석 같은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했대요. 그러니까 사료라는 거는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의미하는데 그거의 신뢰성을 굉장히 꼼꼼히 검토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문헌학이라는 게 뭐 각주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냥 문서화된 거를 이제 문헌학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주에도 나와 있긴 해요. 문헌을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걸 대조와 분석, 철저하게 뭔가 꼼꼼하게 검토하는 그러한 방식이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인 건데 이걸 활용하여 사료의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수준 높은 비판적 기준을 적용한 사료의 활용은 역사가의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사실의 확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보증하는 데 도움은 됐어요. 어떤 비판적인 기준을 적용으로 하는 이러한 사료의 활용 말이죠. 여기다가도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랑케는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아소거를 통해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랑케가 이제 1, 2, 3 랑케의 특징 이렇게 세 가지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랑케가 말하는 역사가는 자아소거라는 특징을 가져야 된대. 자아소거는 뭐야? 소거. 각주에도 나와 있지만 없애는 거야. 자기를 지워버리는 거야. 그만큼 주관성보다는 객관성에 철저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객관적인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쵸?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그러니까 방법론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즉 앞에서 얘기한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 그리고 자아소거
어떻게 해야 된다. 역사를 연구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기여를 이제 랑케는 했다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 랑케는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계속 칭송을 받았다, 높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문단까지는 엄정한 되게 엄격한 그런 사료 검증으로 비판적 역사 연구에 기여한 랑케예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이러한 역사 연구에 특히나 비판적인 역사 연구야. 그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료를 바탕으로 그 신뢰성을 꼼꼼히 검토.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 자아소거,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를 통해 비판적이고 과학적인 역사 연구의 선구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이 문단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지만 세모.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초는 아니라는 거야. 선지에서 여러분들 얘가 시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치? 그럼 얘가 시초가 아니면 그 앞전에 이미 시작이 됐었다는 거야. 이런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은 말이죠. 예를 들면 18세기 말에 독일의 괴팅겐 학파, 그쵸? 그리고 르네상스 때 이제 인문주의자들, 이들에 의해서 이미 뭐가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이미 시작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세모,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은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랑케가 이렇게 사료 비판의 엄정성으로서 칭송을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앞전에 괴팅켄 학파나 인문주의자들이 이미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 기인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역사를 연구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명성을 얻은 건 랑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보세요.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의 교육적 이상에 따라 발족된 베를린 대학의 그가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켰고 그 다음 세미나라는 엄격한 학문적 수련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역사학의 영속성, 계속 그거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쭉 연결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게끔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또한 그와 그의 제자들이 확립한 방법론적 학문 관행이 프랑스와 미국 등 서구 사회는 물론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랑케도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서 이제 그렇게 역사학을 진행한 건 맞지만 연구한 건 맞지만 그 앞전에 이미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으로서 연구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을 했다라고 해서 유명세를 탄 랑케가 아니라 랑케의 또 다른 장점들을 쭉 얘기해 주는 거야. 3가지.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역사학의 영속성을 확보했어요. 계속 쭉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고 그리고 이 프랑스와 미국 아니면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 수립 시기에 결정적인 모델로 작동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 뒤에 나온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더 명성이 자자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랑케가 명성을 얻은 이유 3가지 선생님 제시했고요. 그리고 학계에 미친 영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문단. 그런데 말이죠.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받아들인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랑케 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랑케 사학을 가리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 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아까 그 박스 부분에서 잘못된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랑케의 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잘못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사학이란 말은 성립할 수도 없고 오해만 야기할 뿐이 개념일 뿐이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죠. 이거의 이유. 왜 실증사학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고 오해만 야기하느냐? 왜냐하면 사료의 실증은 랑케 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며 이거는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라는 거야. 그러니 랑케 사학이라는 그러니까 랑케 사학 자체도 사학이라는 게 역사학인 거잖아. 그러니
모든 역사학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을 랑케사학만의 그러한 중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히 실증사학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학계가 랑케사학을 실증사학으로 수용한 것이 오류인 이유, 이 뒤에 부분 여기 마지막 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문단 가볼게요. 여기 너무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들어가 있어. 더군다나 그러한 실증사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자, 앞에서는 일본학계에서 이런 오류를 범했다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이제 그러한 실증사학의 개념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증주의사학이라는 개념으로 또 혼동되어 쓰이기도 한대.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랑케이 사학을 실증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했다면,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해서 쓰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강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시한 지나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검증된 하나하나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일 뿐인 거예요. 하지만 이는 랑케의 관점과는 반대래요. 반대야, 반대 표시. 역사의 모든 순간은 시간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의 랑케의 말로 미뤄볼 때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건 아니야. 그러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보는 건 누구야? 실증주의 사학들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분홍색 칠한 것들은 이제 실증주의 사학과 연관이 있는 거고, 연두색 칠한 건 랑케이 관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야, 랑케는요. 그래서 랑케 사학 그리고 랑케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역사 서술이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연두색 칠한 게 다 랑케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랑케가 물론 역사, 아까 뭐 고전적인 방식 이런 것들 활용해서 뭔가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열심히 신뢰성 있게 비판적으로 그 사료들을 보려고 한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 전제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은 중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료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연구하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나 독특성 이런 것들을 나름 인정하고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건 실증주의 사학과는 거리가 멀지. 실증주의 사학은 어때? 완전 검증된 사료 하나들을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서, 그쵸? 그 사료가 결국은 하나의 과학 법칙을 세우는 자료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되는 반면에 랑케 사학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면서 나름대로 그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또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요 내용은 누구와 관련이 있어? 위에 나온 실증주의 사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귀납 논리로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이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귀납적인 거에서 일반화로 찾아가는 그러한 과학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분홍색 칠한 건 실증주의 사학에 대한 거고 랑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하여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식인으로 봤어요. 이건 랑케가 생각하는 역사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랑케 사학이 실증주의 사학으로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이 오류인 이유, 랑케 사학의 철학적인 기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많았다라는 거. 마지막 5문단. 이렇게 볼 때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라는 랑케의 원칙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을 전제한 가운데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묘사 자체가 역사 서술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묘사 자체가 역사서술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건 맞지만 그 사건 자체의 어떠한 개별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묘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쵸? 이것을 이제 랑케는 역사라고 본 거야. 따라서 랑케의 전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동아시아 역사학계가 랑케 사학을 두고 실증사학이라 일컬은 것을 온당치 않다.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물론 실증 이면은 뭔가 실질적인 증거를 대야 되는 게 실증사학인 거잖아요. 물론 있는 그대로 기술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랑케도 실증주의랑 연관성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떠한 그 사건마다의 개별성은 인정해주는 랑케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증사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하겠지.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겠죠. 그쵸? 또 실증주의 사학이라고까지 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과학적 역사학의 대명사라고 부른 것도 타당치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는 랑케 사학을 들여오던 당시 동아시아의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적 오류라고도 볼 수 있대요. 랑케 사학의 본질을 개념적, 언어적으로 혼동한 학계는 그 시대가 요구했던 역사적 과제에 몰입하여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그의 역사학을 수용했던 것이다. 특히 랑케 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은 원래 왜곡 잘하잖아요. 그죠?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외피, 그냥 겉모습, 껍데기에 부각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랑케사학 받아들여서 사료 비판, 엄정한 객관성, 이거 지키겠다라는 걸 전면적으로 부각은 했지만 랑케사학을 그들의 근대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적인 교육제도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기들이 뭐 나름 랑케 사학으로서 사료 비판, 엄정한 객관성 이런 걸 확보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선전은 했지만 사실 그거는 외피만 부각할 뿐, 즉 겉모습만 부각할 뿐이지 결국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나라를 뭔가 제도적인 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활용하느냐고 그런 오류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네. 여기, 그래서 좀 읽으면서 좀, 맞아. 일본 그럴 수도 있어. 약간, 네,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이 글쓴이는 약간, 네, 일본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문날, 랑케 사학을 자의적으로 왜곡 수용한 동아시아 역사학계 학문적인 오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주제는 랑케 사학의 의와 랑케 사학에 대한 동아시아 학계의 학문적인 오류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랑케 사학이란 뭐냐? 고전적 문헌학의 방식으로 신뢰성을 검토하려고 했고 역사가에 대해서 자아소거의 특징을 갖고 있네. 즉 객관적인 과거 사실을 저절로 드러낼 수 있는 그쵸? 선입견 빼고 뭐 있는 그대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건 뭐야? 전제가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은 중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학문이 이제 랑케가 말한 역사학, 사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랑케 사학과 실증 사학이 같은 거 아니냐, 실증주의 사학과 랑케 사학이 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증 사학은 사료의 실증, 즉 모든 역사학의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증 사학 자체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건 모든 역사학의 기본이 사료의 실증인 거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실증주의 사학도 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랑 다르죠. 사료들을 통해 법칙을 수립하는 귀납적인 일반화를 추구하고 있다. 귀납이라는 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뭘로?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을 추구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일반화시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것과도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랑케 사학의 이 개별적인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특징과 귀납적인 일반화는 완전 반대되는 얘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귀납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에서 일반적인 걸 도출해내는 건데 오히려 랑케 사학은 개별적인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체 내용에 지금 오류를 범하는 내용들과 이 랑케사학의 관계 이런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알면 역시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문예술 4까지 했고요. 우리 주말은 여러분들 학원 수업 잘 충실하게 듣고 선생님이 또 월요일날 찍어서 화요일부터 보낼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2강씩 일주일에 8강을 듣는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밀리면 답 없어요. 지금 시간 있을 때 들어놓는 게 좋고 학교 들어가면 또 바빠서 듣는 시간이 많이 촉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있을 때 좀 빨리빨리 공부하는 연습들 좀 해주셔야 돼요. 인강 보고 공부하고 이런 연습들이 좀 시간 활용하는 연습들 잘 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분석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게 공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너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너무 길게 하시다 보면은 시간 활용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적당껏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 때 또 만나요. 안녕.